오늘의 일발장전 시작합니다. 일발장전의 두 기둥이죠. 최고의 주식 전문가 두 분과 함께합니다. 김태윤, 김준호, MBN 골드매니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제가 앞서 시원하게 매수 사이드카로 좀 출발하기를 기원을 했는데요. 가능도 할 것 같거든요. 현재 프리마켓 잠깐 보도록 하죠. 삼성전자 6.8% 급등 출발이고요. SK 하이닉스는 7% 넘게입니다. 8% 넘게 급등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반도체 소부장들도 좋아서 자, 오늘 코스닥 액티브 ETF 뭐 두 개 사이즈 큰 곳들 출동하는데 첫 출발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노란봉투법 또 여러 가지 이란전 수출 K자동차 힘들었는데 오늘은 또 시원한 급반등입니다. 현대차, 기아차 모두 5%, 6%대 반등하고 있고 부품주들이 좋네요. 성우 하이텍이 한 16%, 17% 급등하면서 전체적인 자동차 섹터 중에서는 상승폭이 가장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금융주들도 오늘 괜찮습니다. K금융, 하나금융지들도 3에서 4%대고 미래에셋증권 다시 6% 넘는 급반등 성공을 하면서 오늘 국내 증시에 힘을 더할 것도 같습니다. 뭐 제가 자동차 얘기하니까 뭐 로봇주 당연히 따라 올라왔겠다 생각이 드시겠죠. 그래도 한번 볼까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6%대, 두산 로보틱스, 엔젤 로보틱스, 유일 로보틱스 라인들도 모두 5.4, 5.6% 반등에 성공했고 로봇주 중에서는 솔루션이죠. 시메스가 16% 급등하면서 뭐 중형, 대형, 소형 중에서는 가장 높은 상승률을 함께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조선주들 한번 가보도록 하죠. 어제는 조선주들이 정말 잘 버텨냈습니다. 아마 LNG 가스 선박들 뭐 이런 재료들이 함께 있었던 것 같은데 오늘도 여세는 이어갑니다. 상승폭은 앞단에 비해서 크지는 않지만 한 1, 2%대들 가고 있으면서 조선까지도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이런 상태의 출발이라면 시작하자마자 매수 사이드카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이 특히 좋네요. 지금 바이오들 라인들 알테오젠이 2%에서 4%까지 올라왔고요. ABL 바이오, 삼천당 제약 라인, 삼천당 제약은 한 6.6%까지 다시 급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도 한 4%에서 5%까지 가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오늘 이제 코스닥 ETF 상장에 대한 것들을 준비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태우 매니저, 트럼프 대통령이 진짜 이 증시에 관심이 많은가 봐요. 네. 어제 아마 등판 안 했으면은 시장 무너졌겠고 오늘 우리 비투자 33조 또 털리고 정말 진짜 슬픈 하루가 됐을 것 같은데 이란전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돌입했다. 아예 미군이 직접 호르무즈 해협에 출동하겠다. 원하는 말 다 해줬네요. 뭐 사실 제가 이제 어제 공개 방송에서 어떤 말씀을 네. 드렸었냐면은 네. 지금의 호재는 그냥 악재에 대한 우려감 완화가 호재다. 그러니까 진짜 호재라기보다는 네. 그동안 우리가 이제 걱정했었던 그 우려감을 좀 완화시키는 측면에서의 이제 반등이 나올 것이다라고 봐야 되는데 예. 뭐 사실 이제 국내도 마찬가지고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겠지만 올해 또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주식시장에 대한 엄청난 활성화 정책들을 계속해서 이제 효과를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아무리 어떤 이 글로벌 패권과 관련된 부분들, 뭐 이란과 관련된 어떤 전쟁과 관련된 부분들이 결국에 우리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봤었을 때 장기화되면 될수록 결국 이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결국에 지금 뭐 우리나라 정부도 마찬가지로 이 주식시장이 호황기를 좀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뭐 지금 지지율에 대한 현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높아지고 있는 등 결국에는 이 국민들이 제일 원하는 거는 어떤 이 글로벌리하게 어떤 패권 전쟁에 대한 그 힘보다는 네. 오히려 본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약간의 그 경제에 대한 부분들 그렇죠. 이런 것들을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당연히 배제할 수는 없었다. 물가랑 이런 거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이 유가에 대한 부분들이 뭐 장기화되지 않는 이상은 결국에 우리가 그동안 좀 걱정했었던 어떤 스태그플레이션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다시 완화되면서 반등이 좀 나와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워낙 극심한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지금은 내가 언제 비중을 줄이고 언제 비중을 늘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포커스를 오히려 두시고 좋은 업종들은 그냥 쪼거니 끌고 가시면서 수익을 좀 극대화하는 전략이 저는 맞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늘 우리 태윤 매니저가 가이드를 해 주셨고요. 삼성전자는 정말 16만까지도 봐서 어제 꽤 투자를 하셨을 것도 같습니다. 이제 하이닉스는 두 번째 지지선이 76만, 77만까지는 안 왔는데 80만 초반에서 또 많이 대응을 하셨을 것 같거든요. 앞으로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어떻게 좀 대응할까요? 네, 거의 매일 리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워낙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개인 투자들도 많아요, 네, 지금. 맞습니다. 네, 예, 주종목에. 삼성전자 네. 같은 경우에는 사실 HSBC에서 최근에
시장이 급락을 했었을 때도 삼성전자에 대한 목표 주가를 오히려 상향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많은 증권사들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이 삼성전자에 대한 이 목표 주가를 계속해서 줄 상향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주가가 고점 대비 많이 단기적으로 빠져 있다 보니까 지금 이제 주주총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 주주 친화적인 정책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떤 이 배당과 관련된 부분들이 최근 주가 급락으로 인해서 오히려 배당 수익률이 5% 가깝게 될 것이다. 이런 포인트까지도 같이 우리가 부각받을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디램이나 낸드 쪽에 대한 부분들뿐만 아니라 또 최근에는 또 엔비디아의 어떤 이 베라루빈 관련해서 이제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포함됐고 뭐 마이크론이 좀 떨어졌다, 뭐 배제됐다 이런 호재가 있었지만 시장이 워낙 위에서 눌러주다 보니까 그 악재는 반영을 했지만 호재는 좀 반영을 하지 못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전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디램과 뭐 낸드 쪽에 대한 부분들뿐만 아니라 뭐 HBM4에 대한 모멘텀, 자 그리고 또 최근에는 또 이 그룹과 관련해서 이제 삼성 파운드리 쪽에서 또 이야기가 또 다시 한번 좋은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결국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주주 친화적인 정책과 그리고 이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부분들 여전히 좋다라는 관점에서 뭐 저는 지금도 계속해서 홀딩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다 쓸까요, 자금을? 지금 근데 변동성은 커가지고 오늘도 일단 다 쓰지 그래도 마요. 진입은 가능하다 봅니다. 네. 이제부터는 그래도 진입은 한번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관점이고,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우리가 현금이라는 부분들을 어느 정도는 좀 보유를 하고 있어야 이 단기적으로 갑자기 개파락을 맞았을 때 뭐라도 액션을 취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가장 큰 무기는 어느 정도의 현금이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풀베팅하는 부분들보다는 우선 지금 만약에 삼성전자에 대한 비중이 크지 않다라는 관점에서 바라봤었을 때, 그리고 단가가 조금 높으신 분들은 그래도 지금은 추가 매수는 좀 가능한 구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하이닉스 짧게 기술적 분석만 해주시죠. 네,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사실 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이 주가의 지금 현재 이 커플링되는 모습들은요 거의 뭐 똑같이 움직인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똑같은 업황 그리고 똑같은 어떤 뭐 기술적인 부분들과 이런 부분들을 같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뭐 제가 이전에도 이제 80만 원대 초중반 정도에서는 좀 한번 비중을 받자. 좀 네. 받아 가셔도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90만 원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뭐 이것도 지금은 아까 삼성전자 말씀드린 것처럼 좀 단가 높으신 분들은 좀 비중을 낮춰두시고 단가를 낮춰두시고 다시 한번 또 추가적인 파동의 상승에 좀 초입 구간이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거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차트에 76만 자리 있잖아요. 이제 네. 저때 태훈 매니저가 얘기하고 저 자리 오나요? 뭐 그런 질문도 굉장히 많은데 저희 옆으로 쫙 기었을 때요. 네. 저 76만 자리까지는 어떻게 보세요? 가능성은 더 버티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기도 하고 가면 안 되겠지만은요. 네. 저는 사실 76만 원은 어떻게 보면은 약간 가능성도 없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61선요. 네. 그래도 저는 상방이 조금 더 거기까지는 가지 않고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는 보는 못 잡을 수도 관점이고, 있다. 거기 기다리다가. 자, 그리고 제가 이전에 그 소부장 관련된 이야기 하면서 네. 좀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한 종목으로 말씀드렸던 뭐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최근에 시장이 급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가는 지금 다시 한번 고점을 오히려 높여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반도체 섹터가 갖고 있는 그 힘 자체는 결국 시장이 중동 정세 불안과 어떤 유가의 불안정한 흐름으로부터 정상화됐었을 때 제일 주도할 수 있는 업종에 대한 이 첫 번째 픽은 결국에 반도체 또는 반도체 소부장 관련된 기업들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으로 좀 접근하시면 지금은 어쩐 흐름에 좀 부합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준호 매니저 정말 아찔한 변동성 장세고요. 네. 롤러코스터보다도 더 살떨리는 게 이제 돈이 걸렸기 때문이기도 한데 맞습니다. 오늘은 급반등에 성공을 한 상황입니다. 오늘 장도 또 다 올라가지고 어디를 공략하고 네. 또 어떤 기준으로 또 자금을 투입해야 될지도 곤란하니까 뭐 전략 짧게 하고 바로 일발로 출동해 보고 맞습니다. 일단 뭐 지금 프리에서 급등하는 종목들 보면은 사실 뭐 삼성 이제 액티브 펀드에 편입되어 있는 종목들, 그리고 시장에서 크게 예상을 못했는데 편입됐던 특히 뭐 성우하이텍 같은 기업이 지금 가장 강하게 좀 커요. 시세가 이제 네. 분출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오늘 이종의 또 액티브 펀드가 이제 출격을 하기 때문에 관련된 편입 기업들이 오늘 큰 폭으로 상승 출발을 하고 이미 좀 갭이 좀 크게 떠서 출발할 거예요. 왜냐면은 이미 시장 자체가 야간 선물에서 7% 이상 떴기 때문에 전세터 전업종이 이미 좀 상승 출발을 하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코스닥 ETF에 편입된 종목들은 훨씬 더 크게 올라가기 때문에 네. 잘못 들어가면 좀 변동성이 좀 확대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오히려 그렇죠. 오히려 네. 그래서는 코스닥 안에서도 우리가 이제 편입을 앞두고 있는, 그래서 오늘도 이종이 타임폴리오와 이제 삼성 액티브 ETF가 결국 출격을 하지만 또 이제 다음 주엔 또 이제 하나의 플러스 또 액티브가 또 또 기다려요. 출격을 앞두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리고 특히 액티브 ETF 특성상 펀드 매니저가 그때그때 시장 상황에 맞게 종목들을 계속해서 편출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라는 건
앞으로 지금 이제 코스닥 ETF에 편입이 될 수밖에 없는 기업. 이번엔 빠졌지만 앞으로 이제 편입될 가능성이 높은 기업으로 우리가 이미 먼저 선점을 한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지금 같은 시장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챙기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성우하이텍 잠깐 한번 봐주시죠. 네. 지금 20% 급등인데 제가 앞서 부품이 왜 이게 해나 했더니 맞습니다. 삼성 네, 액티브에 삼성 액티브 지금 ETF에 이제 포함이 성우하이텍 됐고요. 그리고 사실 성우하이텍이 삼성 액티브에 이제 편입이 될 거라는 어떤 기대가 좀 낮았었기 때문에 거의 없었는데. 깜짝 이제 편입됐던 기업들이 큰 폭의 상승이 나와주고 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에다가 또 이제 뭐 다음 주에 있을 또 GTC에 대한 기대감과 그리고 또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노란보트법이 또 시행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 또 로봇 섹터들이 강력한 상승이 나와주는데 거기에 또 이제 액티브 ETF에 성우하이텍이 포함되니까 강한 시세가 좀 분출되지 않았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성우하이텍이 한 20%대로 이제 출발을 하기 그러게요. 때문에 뭐 신규로 이제 바로 진입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구간이고 변동성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결국 이젠 로봇 하면은 포함될 수밖에 없는 기업으로 우리가 먼저 선점해 있으면은 결국 포함될 수밖에 없다. 그들이 온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액티브는 네. 계속해서 종목들과 비중과 종목을 계속 편출입한다라는 거 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편입했다고 해서 음. 계속 그 액티브에 편입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를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늘의 어떤 탑픽 종목은 가보시죠. 결국 편입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이제 반도체 소부장으로도 그리고 로봇으로도 두 가지의 모멘텀을 다 가지고 있는 원익홀딩스를 오늘 탑픽 종목으로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는 자회사로 원익아이페이스 그리고 원익머티리얼즈 같은 빵빵한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고 특히 이제 반도체 메모리 업황이 슈퍼사이클 기조에 진입하면서 결국 이제 자회사들의 어떤 실적 개선세가 가파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제 반도체 소부장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 그리고 로봇까지도 결국 자회사 원익 로보틱스를 통해서 결국 이제 첨단 산업의 핵심 기업들을 다 보유하고 있고요. 그래서 원익 그룹의 지주사는 원익이고 사업 지주사가 이제 원익 홀딩스다 보니까 결국 이제 코스닥 활성화 대책과 그리고 코스닥에 상장돼 있는 사업 지주사들도 결국 이제 시장에서 강한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원익 로보틱스 때문에 덕분에 사실 원익 홀딩스가 그쵸. 로봇의 가장 대장 역할을 했던 거고요. 작년 한 해 동안 거의 1,800% 이상의 상승이 나와주면서 작년 한 해 가장 강하게 상승이 나왔던 한 해 동안 무려 20배의 상승이 나왔던 종목이 바로 원익 홀딩스다. 그래서 로보티즈 이겼죠. 맞습니다. 네, 상승률만 상승률로는. 본다고 네, 했을 때는. 그래서 네. 그 이후에 이제 고점이 5만 원까지 갔었다가 지금 3만 원까지 조정이 나와주면서 충분한 저는 가격 조정은 나와줬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글로벌 이제 빅테크 중에서 이제 메타와도 알레그로 핸드, 그러니까 로봇의 손이죠. 그래서 같이 공동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원익 로보틱스고 결국 이제 메타의 어떤 라마를 활용해서 결국 이제 인간을 닮은 로봇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 프로젝트에서 로봇 손을 담당하는 기업이 바로 원익 로보틱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타뿐만 아니라 엔비디아와도 로봇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엔비디아의 아이작 시뮬레이션 플랫폼을 공생관계 같이 협력을 하고 있고 아이작 플랫폼을 사용을 하고 있는 기업이 원익 로보틱스고요. 엔비디아와 협력해서 로봇용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를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이제 다음 주 현지 시간으로는 16일, 우리 시간으로는 17일 새벽에 GTC가 GTC. 시작이 네. 되잖아요. 거기서 핵심 관전 포인트가 물론 이제 차세대 AI 가속 게임 베라루빈과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 구조 변화 그리고 광통신도 있는데 또 이번에도 피지컬 AI 로봇 공학이 결국 이번 관전 포인트의 가장 핵심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실질적으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와 그리고 컨퍼런스 콜에서도 결국 시장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피지컬 AI 관련된 강력한 발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참여하는 LG전자와 현대차도 보슨다이맥스도 큰 폭의 상승 흐름이 나와주기도 했었는데 결국 엔비디아와 로봇공학 관련해서 그리고 로봇 프로젝트를 같이 지금 협력하고 있는 기업이 원익 로보틱스다 보니까 직접적인 좀 수혜가 좀 예상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GTC에서 로봇공학이 주요 좀 화두로 될 가능성이 높고 로봇 생태계 실제로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AI 칩 기업을 넘어서서 AI 생태계에 가장 구축하는 데 있어서 엔비디아가 가장 중추적으로 나서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아이작 플랫폼을 같이 공생관계를 하고 있고 엔비디아와 협력하며 휴머노id 로봇 관련된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하고 있는 원익 로보틱스의 탑 지주사인 원익 홀딩스가 다시 한번 시장에서 부각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 네. 결국 이제 오늘 시장에서는 이제 코스닥 ETF, 액티브 ETF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삼성 운용사뿐만 아니라 이제 타임폴리오도 지금 이제 두 종이 출격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교집합이 되는 기업들도 있지만은 다음 주에 출격될 한화의 이제 플러스 ETF까지 있습니다. 액티브. 참여한다고 했을 네. 때 거기에서 이제 편입될 수 있는 예상 종목 중에서 반도체 소부장 안에 이제 원익홀딩스가 포함되어 있지만 로봇 쪽으로도 충분히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절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로봇 절로 가야 쪽으로? 되는데 네. 저기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로봇으로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고 반도체 소부장으로도 포함될 네.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실제로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로봇 ETF에 웬만하면 다 원익홀딩스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향후에 출격을 앞두고 있는 액티브 ETF에도 원익홀딩스는 반도체 소부장이 됐던 로봇이 됐던 결국 포함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시행되는 노랑보트법 시행과 함께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GTC에서도 결국 피지컬 AI 로봇이 가장 핵심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미 편입돼서 오늘 장초반에 급등하는 종목들을 신규로 들어가기보다 이번에 편입은 안 됐지만 결국 편입이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다음 주에 지금 하나 플러스 액티브 ETF가 출격이 됐을 때 포함이 될 가능성 거기 하나에서 3종이 출시가 되거든요. 그 안에 원익홀딩스가 포함될 가능성이 워낙에 높기 때문에 앞으로 포함될 수 있는 기업들을 미리 선점하자는 의미에서 원익홀딩스를 오늘 탑픽 종목으로 한번 선정해봤습니다. 잠깐 이제 예상 종목에 보니까 원익 IPS는 없고요. 네, 맞습니다. 원익 홀딩스가 있고 네. 약간 잘못된 거 아닌가 생각도 근데 원익 드는데. IPS 이번에 포함되긴 했었어요. 네. 원익 IPS는 거의 6조 7천억짜리고 원익 홀딩스는 이제 상대적으로는 맞습니다. 작기도 한데 자, 지금 이제 오늘 두 개가 코스닥 ETF가 출시되지만 다음 주에 하나 거 또 그게 맞습니다. 성공하면 계속해서 뭐 줄줄이 또 자산운용사들이 그리고 액티브 ETF로 맞습니다. 가겠죠. 액티브 ETF가 계속해서 펀드 매니저들이 비중과 그리고 이제 편출입을 계속 자유롭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편입될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로봇손입니다. 로봇에서 가장 어렵다는 로봇손 알레그리엔드의 원익홀딩스 가격 전략 볼까요? 네, 가격 전략은 일단은 프리는 없어서 일단 전일 종가였던 34,400원을 일단 매수가로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36,500원.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로 조정이 나와졌던 그 시작점에서 일단 목표가를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고 손절 라인 때는 26,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호 매니저의 일발은 로봇손 원익홀딩스로 향했고요. 이제 앞서 표도 좀 봤지만 지금 오늘의 뭐 시장의 가장 핵심 키워드는 액티브 코스닥 ETF입니다. 이게 이제 자산 운용사들 자신들의 명예에도 걸린 것이고 수익률 게임도 하게 될 것이고 결국 몇 안 되는 알짜 코스닥 ETF 종목 중에서 이제 여기저기를 다 이제 잡아 넣으려고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한번 액티브 ETF 옥석 가리기와 함께 대표 종목들 우리 전문가들의 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이오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아마 코스닥에서 비중이 가장 큰 건 바이오일 것 같은데 우리 태윤 매니저와 함께 바이오 쪽에서 나는 두 개의 픽을 꼽아 본다면 해서 두 개의 종목들 기술적 분석과 함께 뭐 소개를 좀 픽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이제 코스닥 그 액티브 운용 ETF 관련된 이제 구성 종목들을 조금 봤었는데요. 사실 바이오 기업들은 제가 다 좋아하는 기업들이 많이 포함이 돼서 네. 사실 두 가지 종목만 선택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두 종목을 좀 꼽아 본다면은 우선 첫 번째 종목은 이제 에이빌 바이오 워낙 유명한 기업 요거를 그래요? 좀 말씀을 그냥 드려보고 가야 돼요, 싶어요. 이건 무조건. 네, 저는 이 종목은 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게 뭐 최근에 특히나 우리나라 바이오 플랫폼 관련된 기업들 악재가 연속적으로 나왔었죠. 뭐 네. 알테오젠의 이 로열티 2% 이슈 그리고 동사가 이 에이비엘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이 사노피의 이 기술 이전 파이프라인의 우선순위 제외 이런 이슈가 좀 어떻게 보면은 뭐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대한 세론과 맞물리면서 좀 그동안 가지 못했지만 사실 이 에이비엘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 동사가 갖고 있는 이 그래파디 B에 대한 기술력 자체가 워낙 시장에서 높게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또 알츠하이머 또 학회가 이번 달에 또 진행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근데 네. 그 안에서 요즘에 알츠하이머 치료제 시장에서 제일 기술적으로 좀 화두가 되고 있는 그 기술 자체가 바로 이 BBB 셔틀 기술이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이 로슈 같은 경우에도 그 트론티네밥 이게 기존에 이제 임상에 좀 실패했었던 거기다가 이제 BBB 셔틀 이 트랜스페리 수용체 기반의 BBB 셔틀 기술을 도입을 함으로써 지금 임상 데이터가 잘 나와주면서 현재 뭐라 그럴까요? 이 시판되고 있는 뭐 키순나나 이런 관련된 치료제가 생각보다는 기대했던 것만큼 이렇게 올라가지 못하고 네, 있거든요. 그렇죠. 네.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지금 로슈도 마찬가지로 이 BB 셔틀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효과가 나타났듯이 결국에 이 에이벨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뭐 인슐린 유사 성장의 수용체 기반의 BB 셔틀 기술을 갖고 있는 상황이라서 결국 기존의 트랜스페린 수용체 기반을 갖고 있던 기업들조차도 네. 이 동사의 이 BB 셔틀 기술에 대한 관심은 앞으로 증가할 것이다라는 관점이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금 당장은 뭐 이 코스닥
액티브 ETF 쪽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지만 이번 달부터 뭐 하계 일정뿐만 아니라 이 코스닥 활성화 정책과 이런 이 ETF 쪽, 그러니까 패시브 자금에 대한 ETF도 마찬가지로 저는 같이 봐야 된다라고 보는 네. 관점입니다. 그래서 뭐 에비엘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또 실제로 기술 이전한 이 컴패스 테라피틱스의 기술 이전한 이 담도암 치료제 관련해서도 또 임상 데이터 관련된 또 4월 달에 공개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또 요거와 관련된 부분들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기술적인 분석으로 한번 네.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현재 한 19만 8천 원대 후반에서 이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답답해요. 네, 저는 요거는 이제 3월, 4월 정도 되면은 다시 한번 20만 원대는 뭐 충분히 당연히 올라간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뭐 22만 원에서 뭐 25만 원 정도 가격대까지는 우선 1차적으로 좀 상방은 열어놔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중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봤었을 때는 저는 네. 신고가 갱신은 뭐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고 있고 두 번째 그렇죠. 바이오 종목도 볼게요. 말씀을 무조건 대장주 다 아닙니다. 이제 액티브 ETF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픽이 맞습니다. 필요한 거죠.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ETF 쪽 관련해서 특히나 이 코스닥 액티브 운용과 관련된 ETF에 대한 바이오 기업들 내에서 비중이 큰 기업이 사실 큐리언트라는 기업이 제일 크기는 네. 했었어요. 뭐 저희가 최근에 지금 삼성걸 지금 표를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네, 이 우선심 사건 관련해서 지금 시장의 가치가 막 옛날에는 막 1,000억 원대다 하다가 요즘에는 3,000억까지 올라와 주면서 또 요거에 대한 또 모멘텀이 같이 붙어주면서 이 큐리언트라는 기업이 뭐 최근에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제가 픽한 종목은 그 다음으로 비중이 높은 기업입니다. 네. 보르노이라는 이제 보르노이인가요? 기업이고요. 네. 뭐 동사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이 임상 지표나 이런 것들, 특히나 이 기대 효과에 대한 부분들이 여전히 높다라는 부분들이고, 특히나 오시머티닙의 이 무진행 생존 기간인 19개월을 뭐 크게 상회하는 40개월 이상의 또 성적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만큼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항암 치료제에 관련된 부분들, 뭐 보르노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번 코스닥 운용 ETF에 대한 이런 수급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애초에 바이오 기업들 내에서 최근에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 여전히 추세가 반도체 기업들하고 살아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시장의 변동성이 상당히 큼에도 불구하고 추세가 이탈하지 않으면서 여전히 상승 추세에 만들어주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시장이 정상화됐었을 때 신고가 갱신이 상당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뭐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은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단기적으로 이렇게 슈팅이 나왔을 때 그리고 나서 약간의 수렴이 나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패턴을 이야기했었을 때는 뭐 상승 삼각형 패턴이다 또는 뭐 상승 페넌트 형식이다 이런 패턴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와주고 있는데 이 기간 동안에 이 시장이 워낙 큰 변동성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추세를 다시 한번 올라탔다라는 부분들을 본다면은 이 보르노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 바이오 섹터에 대한 투심이 살아났었을 때 특히나 이 종목도 이 수급 효과를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관점이고요. 그래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35만 원까지 찍었었는데 전반적인 어떤 시장의 불안정한 흐름들만 정상화되는 관점에서 바라봤었을 때 저는 충분히 35만 원 이상도 바라보고 추세를 끝까지 조금 타시는 전략 이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액티브 ETF와 관련 바이오 두 종목의 픽. ABL 바이오와 보르노입니다. ABL 바이오는 여러분 뇌혈관을 뛰어넘는 이제 셔틀이라고 하죠. 알츠하이머 관련 학회도 있기 때문에 그 모멘텀도 보시고 보르노이는 비소폐암 치료제입니다. 전공법으로 한번 뚫게 되는 이 암 치료제 라인들까지도 두 종목을 픽을 했고요. 다음 우리 준호 매니저와는 2차 전지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냥 에코프로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맞습니다. 이제 액티브니까요. 맞아요. 네. 그리고 내일 또 인터배터리가 개막을 하고 또 거기에 또 최대 하도가 전고체 배터리. 결국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에 들어가는 전고체 배터리가 네. 또 이제 최대 화두로 떠오르고 있어서 삼성 SDI가 전고체 배터리 라인업을 공개를 하고 내년 양산을 앞두고 있고 거기에 에코프로도 지금 이제 하이니켈 양극재뿐만 아니라 실제로 전고체 소재 라인업도 공개를 한다라고 해요. 거기에다가 폐배터리 사업까지 뛰어들면서 사실 코스닥에 상장돼 있는 웬만한 ETF 상품에도 에코프로가 당연히 코스닥 시총이 1등이다 보니까 포함이 되어 있지만 또 이번에 액티브 ETF 2종을 출시하는데요. 거기에 합상 비중만 본다고 하더라도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 에코프로니까 네. 결국 에코프로는 뺄 수가 없고 또 코스닥 활성화 대책과 또 패시브 자금이 유입되면은 당연히 코스닥 시총 1등인 에코프로의 수급이 유입될 수밖에 없어서 일단은 저는 에코프로는 네 좋으나 싫으나 보험이다. 네, 네. 일단은 보험으로 그리고 네. 또 이제 오늘 삼성과 그리고 타임폴리오에도 합산 비중으로 11% 이상 11.85%로 사실상 크네요. 가장 높아요 비중이. 네. 그래서 에코프로는 우리가 좋던 싫던 코스닥의 어떤 상승과 그리고 코스피의 키 맞추기를 믿는다면 결국 에코프로는 당연히 편입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네. 그래서 일단 뭐 에코프로 외에 새로운 점을 보면은 삼성 액티브에 편입되어 있는
대주전자 재료를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해드려서 맞아요. 사실 오늘도 좀 강한 시세가 이제 분출되고 있고 최근에 지정학적 리스크의 시장이 크게 흔들렸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안정적으로 52주 신고가를 계속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주전자 재료는 실리콘 응급제뿐만 아니라 전도선 페이스트가 MLCC에도 들어가 그리고 AI 칩에도 들어가 그리고 태양 전지에도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 우주 태양광에 있어서도 결국 대주전자 재료가 제일 큰 수혜이기도 하고 또 실질적으로 또 실리콘 응급제 같은 경우는 ESS와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의 밸류체인에도 포함이 되고요. 국내 이제 전고체 배터리 ETF에도 대주전자 재료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삼성 액티브에도 대주가 들어가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또 내일 바로 있을 인터 배터리에 있어서도 대주전자 재료의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테슬라에서도 지금 실리콘 응급제를 원래 중국 기업들과 거래를 하다가 국내 기업들과 이제 공급 논의를 했고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비밀유지 조약이기 때문에 테슬라에 공급했다라는 걸 오피셜로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대한민국 기업과 공급 논의를 하고 있다라는 점을 봤을 때 대주전자 재료가 테슬라에도 대규모로 또 이제 실리콘 응급제를 공급할 가능성이 너무나 높다라고 보고 있고 또 ESS에도 실리콘 응급제의 채택률이 계속 높아가고 있다는 점을 놓고 봤을 때 올해도 이제 폭발적인 매출 성장이 기대가 됩니다. 작년도 전도선 페이스트로 사상 최대 실적이 나왔는데 올해도 사상 최대 실적. MLCC가 지금 폭발적으로 팔리고 있고 거기에 이제 태양 전지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결국 전도성 페이스트에 대한 어떤 이제 출하량은 올해도 늘어난다는 점에서 대주전자 재료가 액티브 ETF에도 편입됐지만 결국에 앞으로의 어떤 실적적인 전망만 봐더라도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남아 있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흑연 외에도 또 맞습니다. 하나 또 재료가 있네요. 맞아요. 전도성 페이스트가 있고 가격 전략도 살짝 보는 게 지금 이 난리통의 대주전자 재료는 52주 신고가입니까? 이거 맞습니다. 가격은 어떻게 잡을까요? 네, 그래서 뭐 지난번에도 제가 이제 일발 종목으로도 한번 소개를 네. 해드리기도 했었지만 지금도 저는 신규 매수의 관점이 유효하다. 다만 프리에서 지금 한 7, 8% 정도 좀 상승이 나와주고 있어서 오늘 좀 갭을 좀 메꾸고 나서 들어가는 게 조금은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뭐 신규 매수의 관점은 분할로는 뭐 사실 지금도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 실적 하나만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다시 한번 저는 대주전자 재료가 다시 한번 신고가 랠리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일단은 목표가를 14만 원으로 한번 상향해서 좀 대응해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라인의 픽 두 개는 에코프로와 대주전자 재료입니다. 에코프로는 이제 여러분 식상할 수도 있지만 지금 네, 전체 맞습니다. 아마 모든 자산운용사 코스닥 액티브의 비중이 가장 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험으로 하나 잡아놓고 대주전자 재료를 픽을 했습니다. 반도체 소부장이 어려울 것 같아요. 태우 매니저 이게 너무나 많고 다크호스도 많고 한미반도체는 빼고요. 왜냐면 이제 코스피니까 두 종목 뭘로 픽할까요? 제가 원래 한미반도체 말씀을 아 그래요? 아, 그럼 해도 됩니다. 했었는데 네, 액티브는 우선은 근데 제가 네. 테크윈부터 좀 테크윈부터 말씀을 갈까요? 네네네. 드려볼게요. 이제 테크윈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부각받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밑에서 이제 빠르게 이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 테크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리장에서 지금 현재 거래가 되지는 않고 있지만 뭐 최근에 이제 고가를 찍었던 72,900원은 뭐 당연히 오늘 장 시작하면서 이제 본장 시작하면서 뚫을 거다라는 보는 관점인데요. 이 큐브 프로버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공급 불확실성 이슈에 대한 부분들이 컸던 부분들이 이제 이 두 번째 고객사 이 큐브 프로버에 대한 탑재가 이제 상반기 내에 가셔야될 경우에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이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을 다시 한번 이제 반영될 수 있다라는 관점이고요. 자 그리고 이 추후에 그 HBM4에 대한 이 성능에 대한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 확보, 이 성능 확보에 대한 난이도가 높아지게 됐었을 때 이 큐브 프로버에 대한 탑재 의지가 앞으로 강해질 수 있다. 이런 부분들도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지금 이 후공정 장비 업체들에 대한 이런 평균적인 PER 자체가 현재 뭐 30배 중반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뭐 12개 선행 퍼 입장에서 30배 초반. 그러니까 물론 뭐 이렇게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크게 낮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추후에 실적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추정치가 상향됐었을 때 이 밸류에 대한 매력도는 조금 더 높아질 수 있는 여지가 저는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는 관점이고요. 자, 그래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오늘 시가는 본장에서 당연히 떠서 시작을 할 가능성이 높아서 우선은 우리가 이 기존에 대한 이 기술적 분석을 보더라도 이 주봉 차트상에서 보시면은 최근에 주가가 이제 조금 다른 소부장 관련된 기업들보다 못 가다가 최근 들어서 강하게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현재 우리가 보통 변동성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이 볼린저 밴드 상단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타기 시작을 하고 있는 만큼 이제는 결국에는 어떤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은 과거에 우리가 저항을 받았던 이 구간대에 대한 돌파가 나와주면서 그리고 나서
거래가 붙여주면서 이 반도체 업황에 대한 개선 기대감과 그리고 실적 추정치에 대한 상향 기대감 이런 것들이 맞물렸었을 때는 이제는 다시 한번 상방으로 이렇게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자리를 보면은 이제 신고가 구간으로 들어가고 있는 만큼 예.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내가 목표가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선 기준점을 잡아두시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뭐 시스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트레일링 스탑이라는 기능을 많이 활용을 하세요. 고가 대비해서 뭔가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나는 끌고 가겠다. 홀딩이다. 대신에 고가 대비해서 어느 정도 그 구간을 이탈했었을 때는 사실 소시가. 우리가 네. 가다가 추세를 조금 내려와야 된다라는 관점인데 사실 그런 부분들에 접근하시기 어렵다면은 이런 상황에서는 주봉상에서 한 10일 이평선 요 정도 이탈하지 않으시면은 끌고 가면서 추세를 좀 타보시는 전략이 지금 상황에서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풀이에는 없습니다만. 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한미반도체 쪽에 대한 부분들은 가셔도 됩니다. 예, 네, 예, 제가 왜냐면 좀 저희가 말씀을- 코스닥에 하는데 또 예. 한미반도체가 소부장에서 빼놓을 수는 없죠. 예, 네. 가셔도 돼요. 네, 한미반도체. 한미반도체에 대한 부분들도 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HBM3E나 뭐 HBM4와 관련된 부분들, 뭐 TC본더 쪽에 대한 부분들뿐만 아니라 그리고 신규 우리가 이제 기존에 있었던 뭐 주력 장비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잘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 시장이 상당히 불안정함에도 불구하고 차트 보시면은 결국에 급등을 하고 나서 이런 형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보다 강하다라는 거는 차트만 보더라도 알 수 있는 상황이고 시장보다 강하다. 자, 그러면 시장이 반등이 나왔을 때 시장보다 강했기 때문에 시장의 기존에 있었던 자리까지 회복하는 과정에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신고가 행진에 다시 한번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33만 8,500원까지 갔었지만 충분히 저는 뭐 40만 원 정도까지도 바라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고 지금은 홀딩이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한미반도체는 이제 코스피여서 저 코스닥 액티브는 아니기 때문에 뭐 짧게라도 한 종목 코스닥에서 테크잉 외에 좀 네. 소개해 주실 게 있다면은요. 예. 네, 원익 Q&C 말씀을 원익 드려보겠습니다. Q&C요. 와, 네. 특이하네요. 예. 네, 커츠 그것도. 부품 예. 쪽이다라고 커츠인데, 보시면 예. 될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원익 Q&C 같은 경우에는 그 동안에는 시장에서 많이 주목을 받지 못했던 기업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뭐 액티브 운영과 관련된 부분들 아까 준호 매니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 지금 액티브 운용 는 없는데요? 펀드에 포함이 됐다라고 해가지고 그게 계속 포함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이렇게 액티브 운용 같은 경우는 패시브랑은 조금 성격 자체가 네. 다르기 때문에 결국에는 새롭게 편입될 수 있는 종목들도 한번 고려해보자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특히나 이 원익 Q&C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부각받지 못하다가 이제야 부각받고 있습니다. 이 고객사들의 어떤 가동률 증가 네. 그리고 신규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나타났었을 때 특히나 우리가 뭐 낸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뭐 9세대 뭐 낸드나 이런 다음 세대로 넘어갔었을 네. 때 이 적충수가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구멍을 뚫을 때 더 강한 플라즈마를 쐬게 됩니다. 그렇게 됐었을 때 어떤 이 소모품에 대한 부분들이 교체 주기가 빨라질 수 있다라는 포인트, 요게 이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관점이고요. 그래서 원익 Q&C 같은 경우에도 네. 최근에 시장보다 강하다. 이게 제가 봤었을 때 지금 시장에서 제일 중요하다라는 보는 관점이라서 자, 우리가 만약에 뭐 액티브 운용에 대한 ETF에 대한 편입되고 있는 종목들도 물론 수혜를 받을 수 있겠지만 새롭게 추후에 편입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보자라는 관점에서 자, 원익 Q&C라는 기업도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쿼츠 부품이고요. 지금은 아직은 ETF에는 포함이 안 돼 있는 거지만 돌다 그 매니저들도 이제 찾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대안을 이제 거길 미리 노려보자. 마지막으로는 로봇입니다. 로봇도 지금 이제 이 자산운용사 매니저들이 여러 거 보고 있을 텐데 두 개의 픽 볼까요? 일단은 뭐 에코프로 다음으로 이제 합산 비중이 가장 높은 게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고 그다음에 뭐 로보티즈도 이제 우리가 당연히 들어간다라고 생각했는데 예상과 다르게 편입됐던 기업이 폭등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메스가 지금 한 23%가 올라가는데 그 누구도 시메스가 편입될 거라고 예상을 못했는데 편입이 되면서 지금 23% 정도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시총 대비 생각보다 비중이 큰 기업들 중심으로 이제 올라가는데 일단 저는 이제 팝픽을 꽂으면 일단 SPG 같은 경우 제가 워낙에 많이 말씀드려서 네. 일단은 뭐 사실상 삼성과 그리고 LG와 액추에이터를 공동 개발하고 감속기를 독점으로 공급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현대와도 같이 협력하고 있기 때문에 뭐 SPG는 워낙에 많이 말씀드려서 다들 잘 아시겠지만 약간 이제 특이한 종목이 이제 2종 삼성 이제 액티브 ETF와 그리고 이제 타임폴리오의 교집합 쪽으로 편입이 되는데 비중적 합산 비중을 본다고 했을 때는 SPG와 거의 비슷한 3.3% 합산 비중을 가지고 있는 한국 PIM이 좀 이제 이번에 우리가 좀 다시 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무너졌더라고요. 맞습니다. 한국 PIM 이. 그리고 실제로 한국 PIM이 시가총액이 8천억밖에 되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SPG나 그리고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시총이 한 3조 그리고 이제 4조 원
내외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티스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14조가 넘는데 시가총액이 8천억인데 지금 이제 삼성 액티브와 그리고 타임폴리오에 다 포함되어 있고 합상 기준으로 본다고 했을 때는 사실 SPG와 거의 엇비슷하거든요. 0.1%밖에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그럼 이제 우리가 한국 PIM도 좀 다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 오늘도 제가 이제 로봇 손 관련해서 원익 홀딩스라는 기업을 좀 탑픽 종목으로 소개를 해드렸고 결국 우리가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가는 과정에서 일론 머스크도 직접 발표했는데 결국 이제 로봇 손이 가장 어렵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밀한 사람 손과 거의 동일하게 결국 이제 자유도를 사람 손만큼의 끌어올리는 기술력과 그리고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이런 움직임들을 구현하기 위해서 굉장히 어려운데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이 아무거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 티타늄과 알루미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로봇손을 정밀하게 구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품을 만들 수 있는 게 마이크로 금속 분말 사출 성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바로 한국 PIM이다 보니까 관련된 이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당연히 이제 보선 다이내믹스와 또 이제 금속 분말 사출 성형 관련해서 공급 논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이미 현대차에 이제 공급하기도 했고 결국 또 이제 경량화와 그리고 또 이제 금속 그리고 실질적으로 로봇 손을 구현할 수 있는 핵심 부품을 만들 수 있는 기업이 한국 PIM이다 보니까 이제 새롭게 좀 시장에서 재평가를 좀 받고 있다. 그래서 로봇주들이 한동안 좀 쉬어가는 흐름이 나와줬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PIM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신고가 랠리가 나왔고요. 이 거래 이전에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면서 강한 흐름이 나와줬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합산 비중이 한 3.3%로 또 이제 코스닥 액티브에도 둘 다 포함이 됐다는 소식이 나와주면서 네. 또 다시 한번 지금 프리에서 한 16%, 17% 정도 상승 흐름이 또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들어가는 거는 사실상 변동성이 좀 클 수가 있기 때문에 가격을 좀 다시 한번 재설정을 해드리면요. 지금 15만 7천 원 부근대에서 지금 시세가 분출되고 있는 상황이라 오히려 가격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 15만 원 미만에서 일단 분할로 접근하는 게 좋다. 그리고 실적적인 부분도 빠르게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앞으로의 어떤 성장성은 더 크다라고 좀 네. 보면은 매수가는 15만 원 미만에서 그리고 목표가는 19만 원을 설정해 보도록 하겠고 손절 라인 때는 한 13만 원 정도를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봇손 사출 성형 관련한 한국 PIM입니다. 지금 이렇게 반응이 뜨거운 것은 SPG만큼은 아닌데 네. 지금 두 개 액티브 중에서 이 한국 PIM 비중도 상당히 지금 맞습니다. 매니저들이 여기 픽을 했어요. 삼성 액티브에는 1% 정도 포함되어 네. 있는데 타임폴리오에 한 2% 넘게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많더라고요. 네. 실제로 이제 SPG와 합산 기준으로 본다고 했을 때는 별 차이가 안 난다라는 거. 음. 그래서 시총 대비해서 굉장히 비중이 높아서 시장에서 재평가를 받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한국 PIM은 우리 불타오르는 이창원 매니저의 픽이기도 한데 뭐 이렇게까지 코스닥 액티브의 이 사랑을 받을 걸 예상했을까요? 제가 잠시 후에 또 이창원 매니저한테 물어보도록 하겠고요. 현재 시장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좋은데요. 떨어지는 업종들이 조금 있습니다. 역시 예상하셨겠지만 방산이 있어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6%대, 한화 시스템도 거의 7%대 빠지고 있고 LIG 넥스원이 참 천공투 좋았긴 한데 오늘 어쨌거나 뭐 마무리 단계라는 트럼프 대통령 이란전 이 발언에 지금 7%대, 8%대 빠지고 있고 정유도 예상하셨겠지만 상당히 큰 폭의 낙폭입니다. S-오일이 이제 7% 넘게 빠지고 있어요. 이제 반면에 뭐 HD현대, SK이노베이션이 버티는 이유는 이게 다른 이유로 좀 재료가 있는 거고요. 흥구석유, 중앙에너비스, 극동유화 이제 이 친구들은 프리마켓에는 없잖아요. 근데 오늘 이제 본장 시작되면 좀 낙폭이 훨씬 크겠다. 마지막에 해운인데 해운은 또 그래도 좀 버티는 것 같아요. HMM 같은 경우도 1%대 상승이거든요. 뭐 그렇게 오른 게 없었기 때문에 아마도 다 상승폭을 반납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해운 같은 경우에는 한 60일선에서 지금 HMM은 버티고 있다. 새 업종 봤고요. 자 이제 태우 매니저의 일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대돼요.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선방했고 오늘 또 어디로 갈까요? 네, 오늘은 바이오 쪽에서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자, 네. 오늘의 탑픽주는 G2G 바이오라는 이 바이오 기업을 이제 공략을 해볼 건데요. 자, G2G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우리가 이제 펩타이드 계열의 이 월 1회 주사 제형으로 변경할 수 있는 이 약물 전달, 양효 지속성 의약품 전문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바이오 기업들에 대한 부분들, 뭐 3월달에 우리가 꼭 주목을 해야 된다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요즘에 이제 시장의 조정의 빌미가 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피해갈 수 있는 업종이 오히려 저는 바이오 쪽이라고 봅니다. 물론 유가의 급등 자체가 추후에 물가에 대한 어떤 자극을 하면서 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후퇴되면서 대표적인 금리 인하 수혜 업종인 이 바이오 기업들이 그러면 피해를 보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들이 우세하기
존재하겠지만 제가 봤었을 때 오히려 우리가 조정이 나왔을 때 이 중동 지정학적 이슈에 대한 부분들은 뭐 장기화될 가능성은 여전히 낮다라고 보는 관점에서 바라봤었을 때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물론 뭐 드라마틱하게 앞으로 당겨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애초에 그 반영이 되지 않았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유가가 하락을 했었을 때 당연히 뭐 그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어떤 이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최근에 고용 지표에 대한 또 둔화 움직임들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어떤 유가가 급등을 했었을 때도 상대적으로 이 유가 상승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노출도, 익스포저 자체가 상대적으로 낮은 업종이 이 바이오 섹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필수 소비재 쪽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경기가 좋던 안 좋던 간에 결국에 예. 몸이 아팠을 때 이쪽 섹터에 대한 부분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보는 관점이고 또 최근에 또 FDA 관련해서 또 주요 그 상단에 있는 또 임원분 중에 하나가 사임을 또 이야기를 했어요. 애초에 어떤 백신이나 이쪽에 대해서 이 파라사드라는 분인데 이 분이 사임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 나왔다라는 부분들은 예. 결국엔 어떤 유전자 치료제 시장이나 이런 이 바이오 시장의 전반적인 어떤 규제나 이런 것들로부터 조금은 이제는 완화될 수도 있겠다라는 포인트에 우리가 바이오를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관점이고 사실 제가 G2G 바이오라는 기업을 제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관심을 갖고 그동안에 예. 지켜봤던 이유가 뭐냐면은 결국에는 최근에 이 노보노디스크의 주가 흐름이 상당히 부진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결국에는 이런 이 비만 치료제나 이쪽 관련해서 뭐 일라일리의 이런 뭐 마운자로나 또는 추후에 이제 4월 달에 어떻게 보면은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오포글리프론과 같은 저분자 경구용 쪽에 대한 부분들이 아마도 좀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관점이다 보니까 결국에 이 노보노디스크 같은 경우에도 월 1회 주사 제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관심은 가져야 된다라고 보는 관점이고 특히나 G2G 바이오가 최근에 유상증자와 이제 12 발행을 하면서 1,500억 원의 이제 자금 조달에 대한 부분들 발표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600억 원대 같은 경우에는 GMP 2공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났던 만큼 상업화됐었을 때 빠르게 우리가 생산을 함으로써 수혜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에 집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번에 이제 대형 기관 투자자나 이런 투자자들이 들어왔었을 때 유중이나 유상증자나 CB 쪽에 대한 이 발행가액 자체가 9만 1,000원대입니다. 근데 지금의 주가가 뭐 어제 기준에서는 이제 9만 원대였고 지금 이제 오늘 급등을 하니까 10만 원대 초반이기 때문에 보통 이 발행가액에 대한 부분들 그 주가 대비해서 그래도 나름대로 좀 이렇게 할인된 가격에 많이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은 가격에서 이 발행가가 산정이 됐다라는 부분들을 본다면 결국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들이 들어왔다라는 부분들을 본다면 이 기업에 대한 추가적인 성장 가능성을 높게 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주요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뭐 비만이나 이런 쪽에 대한 파이프라인도 있겠지만 치매 치료제 관련된 부분들까지도 있습니다. 월 같이 쓸수 1회 있죠. 예, 주사 제형과 예, 관련된 예. 부분들이 있는데 주변에 이제 이 치매에 좀 이렇게 걸리신 이 환자분들 또는 보호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매일 주사를 맞거나 약을 먹거나 뭐 경구용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매일 먹는 게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보호자들이나 환자 측면에서 봤었을 때 어떤 투약의 편의성의 측면에서는 오히려 한 달에 한 번 주사를 맞았을 때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그 효능에 대한 부분들뿐만 아니라 이 편의성에 대한 부분들 상당히 삶의 질을 개선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세계 최초에 대한 부분들 타이틀까지도 붙어줄 수 있는 월 1회 주사 제형과 관련된 뭐 치매 치료제 관련된 부분들 제형 변경에 대한 부분들도 있어서 이런 것들을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관점이고요. 자, 그래서 이 동사 같은 경우에는 뭐 기술적으로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이제 이틀 전에 한번 장대 양봉이 나오고 나서 어제 음봉이 달렸습니다. 근데 어제 주가가 급락을 함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이 캔들에 대한 이 음봉에 대한 깊이를 보시면은 전거래일 대비해서 다 잡아먹지 못하면서 다시 한번 양봉이 나오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긴 흐름에서 바라본다면은 당연히 지금도 저는 매수 가능하다라는 보는 관점이고요. 자, 그래서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가부터 조금 내려왔었을 때 한 9만 원대 후반에서 10만 3천 원 밑으로 좀 분할로 접근해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네. 자, 목표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가격 전략을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우선은 1차적으로는 저는 전고점은 좀 돌파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1차적인 목표가는 12만 5천 원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7만 5천 원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태윤 매니저의 일발은 G2G 바이오입니다. 이 장기 지속형 플랫폼, 뭐 여러 기업들이 있지만 이제 방식이 좀 이제 고분자 미립구 기반이라는 네. 또 하나의 방식이 있기 때문에 같은 장기 지속형 중에서도 우리 태윤 매니저는 G2G 바이오를 일단은 원픽으로 뽑았고 이게 비만뿐 아니라 앞서도 얘기했지만 뭐 당뇨라든가 네. 또 여러 가지데 사용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앞서 준호 매니저의 일발은 원익홀딩스. 홀딩스입니다. 자, 오늘 로봇 또 함께 코스닥 ETF, 액티브 ETF도 기대해 보시도록 하시죠. 자, 일발장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